일본은 왜 자체 스텔스기를 만들고자 할까? 트럼프 행정부 눈치 봐도 포기 못하는 국산화. F2 개발 당시 서름. 핵심 기술만 뺏겼다는 비판. 일본 정부가 3년 넘게 고민하고 있던 자체 스텔스기 개발 사업인 F3 전투기 개발 사업이 드디어 가닥이 잡히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영국 BAE 시스템과 미국 록히드 마틴사 사이에서 어디와 개발 사업을 함께할지 고민하던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록히드 마틴사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인데요. 일본 정부가 과거 F2 전투기 때처럼 자체 핵심 기술만 뺏기고 실익 없이 미국에 또 이용만 당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벌써부터 일본 내부에서 일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6일 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방위 협력을 고려 합동 방어 훈련의 수와 내용이 확대됨에 따라 F3 전투기 개발 사업을 미국 기업과 함께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일본 측은 영국 BAE 시스템과 미국 록히드 마틴사를 파트너로 놓고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대부분 개발 비용을 일본이 대는 대신 이번엔 F2 개발 때처럼 미국 측의 핵심 기술을 뺏기지 않을 심산이라고 합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의 F3 개발 사업과 관련 영국 BAE 시스템과 협력하지 말 것을 종용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 문제를 주일 미군 방위비 협상과 연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죠. 사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를 대량으로 수입한 터라 스텔스 전력이 커진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국산화의 꿈을 접지 않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사는 F-22와 F-35위 기술을 활용해 함재기로 활용 가능한 스텔스 전력 개발에 힘을 보탰겠다고 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양측의 신경전은 아마 지금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늘 미국의 보조를 잘 맞춰 미국의 푸들이란 열칭까지 붙었던 일본 정부가 스텔스기 국산화에 이렇게 적극적인 이유는 1980년대 말 미국 부시 행정부 때 F2 개발 사업 당시 미국으로부터 핵심 기술만 뺏기고 국산화에 실패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 과거가 있기 때문인데요. F2 전투기는 현재 F3 전투기 이전에 자체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F2 개발 사업은 일본 내에서는 2차 대전 당시 세계를 놀래켰던 제로센 전투기의 부활 등으로 대대적으로 소개되며 일본 정부도 상당히 공을 들였었던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 실익이 없었다는 비판을 받았었죠. 독자 개발을 통한 기술 축적도 실패했고 미국으로부터 핵심 기술 이전을 받는 것도 실패하면서 대내외적인 비난에 시달렸었습니다. 1988년 시작됐던 F2 개발 사업은 일본 자위대 내부에서도 순수 국산화 주장과 미국과의 공동개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예산 및 기술 한계로 결국 미국의 F-16 전투기를 모태로 한 공동개발이 추진됐으며 일본 정부가 전체 개발 예산의 약 60% 이상을 담당하게 됐죠. 하지만 미국 정부가 비행 제어 기술 FBW 등 필수 기술을 끝까지 넘겨주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국산화를 통한 자체 기술 개발에 실패하고 역으로 미국의 일본의 일부 군사기술이 유출됐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략무기의 국산화는 실행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기술 개발이 끊임없이 진행 중인 현대에서는 모든 나라들이 쉽사리 결정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개발 비용은 엄청난 데다 개발 기간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미 F-22와 F-35를 많은 나라들이 구매하고 전력화한 이후에 국산화에 성공하면 크게 늦은 셈이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흔히 5세대 전투기로 불리는 유인, 스텔스기는 전장에서 점차 물러난 상황이 될 것이고 그 다음 6세대 전투기들로 세대 교체가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일본 정부가 단순히 미국의 복제품을 내놓을지 아니면 완전 새로운 전투기를 만들어낼지 정말 어떤 국산 전투기를 내놓느냐에 따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군비경쟁 구도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242H 밀리터리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스팅이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기를 꾹 눌러주세요.